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고나 질환,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통증과 이상 증후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고나 수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2차 질환으로부터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나 질환, 큰 수술 이후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막 오는 통증 있잖아요. 푹푹 쑤시기도 하고 이게 완전 쇠로 눌리는 것처럼. 제 몸의 근육인데 제 몸의 근육을 누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무엇보다 환자로서는 사고나 질환 이후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양한방 협진으로 후유증 예방과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 병원들이 많아져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한방 협진으로 진행하는 통증, 재활 치료의 모든 것을 주원상, 윤용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방 협진 치료라고 하면 보통 특정 질환을 진료를 할 때 그 양방의 장점과 한방의 장점을 적절하게 병행을 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양한방 간의 협진을 통해서 같이 진료 보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공간 안에 양한방이 공존함으로써 다양한 검사나 검진을 시행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진단을 통해서 양한방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고요. 이른 아침부터 병원 대기실이 환자들로 가득한데요. 2년 전부터 목과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성현 씨도 오늘 이렇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직업 탓에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반복되면서 급성 통증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잠을 잘못 잤는가 목을 돌리니까 목이 안 돌아가서 뭐 그냥 평소대로 그냥 있으면 낫겠지 담인 줄 알았는데 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통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하루 종일 피곤하고 뭐 이래서 치료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활은 잘 하고 계세요? 일자목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목 뒤로 이렇게 넘기는 스트레칭은 잘 하고 계시고 상태 한번 볼게요. 이때 넘어갈 때 많이 통증이 좀 있으세요? 뒤에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그 예. 증상이 남아 있네요. 네네. 돌아가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잘 돌아가네요. 지금 완전 다 돌아갑니다. 팔 저리거나 요즘 그래요? 생활할 때? 요즘 저린 것도 별로 없어요. 없으시고. 네네. 그 근육이 긴장이 심해지면 언제든지 머리 쪽에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맑지 않다든지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또다시 생길 수 있으시니까 지금 뭐 치료에서 가르쳐 드린 대로 계속 생활하고 뭐 잘못된 자세 하지 마시고 운동법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환자분은 보통 사무직으로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고 하루 3시간 정도의 과도한 헬스 트레이닝을 통해 좀 평소에도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목이 많이 경결이 되어 있으며 피로감이 작고 야간 수면 시에는 팔도 저리고 머리가 멍한 상태를 평소에 늘 가지고 계셨으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목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고개를 회전하기 힘든 상태로 본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일단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와 검진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급성으로 근육이 손상된 급성 근육염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근육의 경결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근육이 점점 과도하게 경결이 되고, 경결이 되는 상태에는 근육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파열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무리한 동작이 없다 하더라도 누적된 근육의 경결로 인해서 근육이 파열된 상태로 온 걸로 판단했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회복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을 줄여줄 수 있는 예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방에서는 주로 약침이나 한약, 추나 치료를 병행하였고, 양방에서는 도수 치료나 의학적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MTT 치료를 같이 병행하여 현재 김성현님은 일상생활에서 호소하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의 경미할 수준으로 경감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현 씨가 받을 첫 번째 치료는 바로 한방 약침 치료입니다. 침과 한약이 만난 현대적 한방 시술법인 약침 치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의학적 트레이닝인 MTT 치료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인데요. 뼈의 성장이 다 이루어진 성인의 체형 불균형에는 틀어진 원인을 분석해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고 그에 따른 통증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손상된 그 조직을 회복시키는,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회복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시기는 대부분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누구나 회복치료는 적극적으로 받는 편이에요. 다만 증상이 경미할 때는 방치하였다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치료에 임하기 때문에 치료에 난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경미한 증상이라도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서 병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회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회복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방 치료는 병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악화 요소를 미리미리 줄여줌으로 해서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치료를 이야기하는데요. 회복 치료에 국한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예방적인 치료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끝낸 성현 씨가 방문한 곳은 바로 집 근처 헬스장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성현 씨답게 오늘도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했던 성현 씨.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무리하게 진행한 운동이 내 몸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만큼은 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조금 조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목도 안 돌아가고 팔도 잘 안 들어져서 운동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도 지금 보시다시피 잘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취미생활인 운동도 좀 할 수 있고요. 운동하다 보니까는 또 더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하게 됐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운동도 잘 못 하고 몸도 좀 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또 어렸을 때 꾸민 운동을 좀 다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병원을 찾은 정경혜 씨. 버릇처럼 허리를 만지고 있는데요. 경혜 씨는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 등 질환이 많았는데요. 오랜 가사노동과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이게 잘 안 구부러지고요. 머리를 못 감겠더라고요. 번개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한 번씩 통증이 팍 오면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디스크가 다소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동하시면서 조금 생활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치료는 되게 잘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만 잘 하시면 평생 증상의 뭐 재발이나 악화 없이 잘 보낼 수 있으실 걸로 보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치료합시다. 네. 정경의 환자분은 65세 전업주부로 좀 평소 과도한 가사노동이 많고 반대로 운동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퇴행성 변화가 다소 진행된 환자로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통증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발적인 통증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가장 극심한 통증은 요통과 왼쪽 다리의 저림 증상이 극심하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가장 힘든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수기검진이나 호소하는 증상을 토대로 볼 때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고, 이를 MRI를 통해 정확히 검진을 한 결과 요추 4번, 5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한방에서는 봉침 치료를 주된 치료로 하고 양방에서는 도수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현재 일상생활이 현저히 가능한 상태까지 통증을 호전시키고 생활을 영위하고 계속해서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은 허리 디스크 문제가 심해 허리 집중 치료를 받는 경혜 씨는 도수 치료를 받고 난 후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재활 도수 치료는 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근력이 약화돼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고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듯 두 눈을 꼭 감은 경혜 씨. 바로 봉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봉침 치료는 통증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하니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겠죠. 봉침은 양봉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 벌에 쏘이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본인의 질병들이 낫는 것을 착안해서 만든 치료법이라 볼 수 있고요. 벌의 동낭에서 추출한 봉독을 약치맥으로 정제, 가공한 이후에 선정된 혈자리에 적정량을 주입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봉독의 주요 성분으로는 약 4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멜리틴, 아파민, 아돌라민 등이 살균, 항염증, 진통, 해열, 면역작용 등이 현저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퇴행성 질환, 통증 질환, 염증 질환, 면역 질환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신경을 막 건드리니까 있잖아요. 막 가득가득 하면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쉬고 가다가 하는데 요즘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 허리 그거 하니까 저처럼 무리가 갈까 싶어서 절대 그런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좀 나서지니까 조금씩 할까 싶어요. 어디든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는 이순 씨.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디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작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인데요.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몸 상태를 느끼고 있어서인지 병원을 오는 일이 참 좋다고 하네요. 제일 처음에는 연골 찢어졌다 해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받고 한 5년 지났는데 관절이 연골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재활 치료 목적으로 여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세요? 네. 쉬실 때는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네. 네. 지금 제일 많이 아픈 데는 어디예요? 그렇게 걷고 나면? 이쪽? 내나 여기 아직까지? 그리고 이쪽에 밤에 네. 잘 때 쑤시고 쑤실 때가 있고. 이쪽만.
이수은 환자분은 처음에 양측 무릎하고 우측 어깨가 많이 불편하셔서 내원하셨고요. 그 무릎 같은 경우는 MRI 검사하고 이제 수술까지 다 마치시고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마치시고 온 상태였는데 수술한 지 7, 8주가 지났는데도 이 통증이 많이 지속이 돼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상태로 장시간 보행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상태였고요. 야간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고 특히 무릎은 열감이 많이 심해가지고 냉찜질 하느라 밤새우신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 수면 장애 때문에 회복이 더 늦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무릎 수술 후 밤만 되면 양쪽 무릎에 열이 나 잠잘 때 가장 괴롭다는 수은 씨. 오늘 치료는 약침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침 치료와 전기침을 통해서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해소해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데 침 맞으면 좋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게 드물다 보니까 의심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메디컬 어큐펑처라는 책에서 그 침 치료, 아픈 부위에 직접 치료하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통 효과입니다.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을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이제 분비하는 걸 촉진하고 분해되는 걸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통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복 효과, 재생 효과가 있어요. 신경 축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시켜서 조직이 재생되는 속도를 좀 빠르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수은 씨가 하는 치료는 바로 CPM입니다. 관절 운동 기구를 통해 굽히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무릎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재활 치료라고 하네요.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걷기도 좀 좋아지고 이제 몸 전체가 좀 가벼워졌어요. 좀 빨리 걷고 싶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어깨 통증이 심했던 강영숙 씨. 수술로 인해 보호대를 오래 착용해 목까지 통증이 이어져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엉치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참 일어서는 게 참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아프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자세가 당연히 꼬워지잖아요. 그렇다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이게 안 펴져요. 정말 진짜 이거 펴려 그러면은 막 좀 짜증나는 것처럼 막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계속 침 맞고 치료하다 보니까 지금은 양반 다리도 해도 되고 뭐 허리 이게 골반 자체도 지금은 많이 정말 골반 자체는 안 아파요 지금. 오늘은 치료 전에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현재 영숙 씨의 몸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녀의 지금 허리 상태는 어떤지 무척 궁금합니다. 2번, 3번, 네. 그리고 5번 S1 같은 데서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환자가 그 디스크 질환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환자 증상은 어때요? 증상도 제가 보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할 정도 그럴 것 증상일 같아요. 것 같고 네. 이 정도 소견이면은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환자가 몸이 아파서 오면 그 몸이 아픈 것이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는 MRI 촬영이 중요합니다. MRI를 찍음으로 해서 그 증상이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일으켜졌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MRI를 찍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영상의학과 의사가 봐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임상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임상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면서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확한 치료에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고 오셨잖아요. 예.
이제 영상의학과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지금 시술 따로 하지 않고 네.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만 네, 해도 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예.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 먼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위들에 예.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했는데 예. 지금 당장 뭐 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증상에 비해서 디스크 상태는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충분히 관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숙 환자분은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일단 시술을 받고 내원하셨는데요. 이분도 그 시술 받고 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이 돼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입원 치료하시면서 어깨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시게 된 게 허리도 이제 시술을 권유 받으셨었는데 시술 전에 내가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셨고 역시 허리 쪽으로도 치료를 해서 많이 호전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증상이 호전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 MRI를 찍어서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할지 아니면 더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를 할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치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영숙 씨는 윤용재 원장님의 약침 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뭉친 근육과 인대를 이완하는 재활 운동 치료인 도수 치료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외 충격파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충격파를 쏘게 되는데요. 이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 영숙 씨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양방치료랑 한방치료는 성격이 워낙 달라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잘 협조가 돼서 함께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 환자가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조직 재생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침을 치료를 했다 하면 콜라겐이 합성되는 걸 촉진을 해서 조직이 재생되는 걸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도수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 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자제를 하고 못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깨고 이런 게 좀 다 낫고 나면 예전처럼 좀 일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83세에 육박하고 있는데 2020년 통계로 최근에 이제 DNA 메틸화 현상을 토대로 인간의 자연 수명을 조사를 했을 때 38세 정도래요. 2배가 가까운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로 받은 셈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웰빙 얘기가 나오면서 WHO에서 그 평균 건강 수명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평균 건강 수명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들 아프세요. 특히나 이제 수술 같은 경우도 점점 고령인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경우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정말 회복에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한방에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통증이나 수술 후 문제가 생겨도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질환을 키우고 나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